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마지기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작아요.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류마지기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걸 물어봐. 류마지기 작아요.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자가 건강관리 사용 설명서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 오늘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자가용은 전문 아나운서와 현직 한의사가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입니다. 팟캐스트 자가용에서는요,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수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세원 류마지게 자가용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예, 초등학교 동창회 나갔을 때 모두가 백발의 머리일 때 제 동갑의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유일하게 흑발을 유지하고 있는 건강 요정 유창길 한의사입니다. 보통 그 요정들 보면 뭔가 신비한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까만색 흑발보다는 백발이 더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네요. 또 오늘은 그러기 때문에 이 건강 요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흑발이 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또. 제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물을 일으키는 것 같네요. 네. 자, 오늘은 또 윤창일 원장님과 함께 오늘 진행할 코너를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건강서적을 읽어드립니다. 시중에 참 많은 건강서적들이 출판이 되는데요. 많은 건강서적 중에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서적을 콕 집어서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책 내용을 리뷰하는 코너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건강서적을 읽으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 책 한 권을 읽으신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E.F. 쇼 윌기스의 손의 비밀입니다. 자, 원장님, 이 책 손의 비밀은 어떤 책인가요?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피부경화증 이런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손을 매일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진료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의 인체 부위가 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블로그 내 사람 류마티스에서 어떤 블로그 이웃분이 이 책을 제가 꼭 봐야 된다고 너무 좋은 책이라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추천해 주신 그날 바로 제가 주문해서 받아본 이후에 이제 쭉 읽었던 책이거든요. 일단 저자부터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참 원장님 마음이 많이 열려 계시네요. 이렇게 추천해준 책도 저는, 바로 읽으시고. 저는 그 블로그에서 제 블로그에서 추천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책을 바로 주문합니다. 책은 일단은 책은 사서 읽어보고요. 특히 건강 관련 서적은 그리고 환자분들이 또 추천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 자연치유라는 책 했던 거 그것도 제가 방송 중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저에게 치료받으면서 많이 좋아하신 남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 있습니다. 되게 공부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지금 아주 그 대기업의 중요 직책 맡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또 추천해 주신 책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 분께서 추천해 주시던 간에 그 책을 일단 무조건 읽어는 봅니다. 자, 이런 연유로 해서 오늘 채택된 책이 바로 손의 비밀입니다. 그 편 저자 E.F. 쇼 윌기스는 의학 박사군요. 미국 유니언 메모리얼 병원 커티스 국립 손센터의 창립 멤버시고요. 2000년까지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장으로 지내면서 손 연구에 일생을 바친 사람. 미국은 참 이렇게 이 몸의 신체 부위가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그 팔꿈치 수술, 그렇죠. 투수들 팔꿈치 수술도 미국 가서 하고 오고 그런 거 봤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선진화돼 있죠. 한국보다는. 근데 이 저자 쇼 윌기스 역시 손만 연구한 거예요, 평생. 손에 관한 그 누구보다 전문가고. 그러니까 커티스 국립 손센터에서 손을 진료하는 여러 의료진들이 있었는데 그 의료진들 각각의 글을 묶어서 이 책 손의 비밀로 엮어진 거죠. 그러니까 편저자군요. 편저자입니다. 그 책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편저자로.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손에 대한 책이에요. 손에 담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고 손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뿐만이 아니고 손이 인간 사회에서 그동안 해온 역할들 그리고 손의 질환에 대한 각각의 치료법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어떤 부분이냐면 그 직업별로 나타나는 그 직업별, 직종별 사람들의 손의 차이 그리고 증상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악인 아니면은 뭐 손을 많이 쓴 직업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직업에 따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제가 이 책을 왜 또 선택했냐면 네. 손에 대해서 의외로 생각을 안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근데 손에 어떤 문제가 한번 생기면요. 그 불편함은 상상 초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에 어떤 사소한 증상이 생길 때 일찍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오늘 이 책을 특히 제가 한번 뽑아본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예를 들면은 초반에 손가락 하나가 뭐가 붓고 열나고 아픈 걸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 그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갑자기 어느 게 하나가 이상하게 아프고 열나고 쑤시고 그런데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분명 증상이 왔는데. 예. 그러니까 손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몸에 어떤 변화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은 특히 그 가벼운 손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방치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예전에 뭐 구두 닦으시는 분들이 걸음걸이만 봐도 직업을 알 수 있다 했는데 뭐 오늘 정말 손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일반인 분들도 스마트폰 사용 요즘 정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죠. 저를 비롯해서 네. 손가락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숫자가 뭐 증후군도 많이 생겼잖아요. 새로 신종 증후군들. 네.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이 네. 요즘에 많아졌어요. 아. 방아쇠 손가락,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데 네네. 트리거 핑거라고 하는데 손가락 힘줄에 생긴 이 종창, 네.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 활차가 마찰을 받아서 딱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나오고 이게 마치 총에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딱 하면서 펴지기 때문에 네. 방아쇠 수지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을 굽힌 상태에서 건이 있는데 그게 걸리는 느낌이 손바닥뼈 말단부에서 생기고 네. 손가락을 필 때 그 잠겨있던 건이 이렇게 딱 방출되면서 거기서 딱 소리와 함께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 이게 방아쇠 수지죠. 네.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은 많이 또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 예방하려면 사용량을 좀 줄이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량입니다. 네. 너무 많이 써서 이게 방아쇠 손가락이 와요. 일단 네. 젊은 층은 원래 이거 오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많이 손가락을 스마트폰 그 지하철에서 게임하신 분들 제가 종종 보는데 네. 엄지 손가락이 정말 예술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기타 연주로 따지면 진짜 속주, 네. 엄청난 속주로 진짜 반복 운동하는 손가락을 보는데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에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손가락을 많이 사용한 날은 그 따뜻한 물에 담궈줘야 돼요. 네. 손가락하고 손목을 이완을 좀 이완을 해줘야 되고 네.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손가락, 손목을 이렇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누르는 동작의 반대쪽으로 해주는 게 좋죠. 일단 아하. 손가락을 늘려주는 거. 네.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이제 지압 혈자리를 하나 알려드리면 양계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젖혔을 때 네. 손목 쪽으로 내려서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제 양계, 양자 그리고 계란할 때 개자 네. 그렇게 찾아보시면 예. 그림이 나올 거예요. 거기 지압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아쇠 수지 손가락 증상 나오는 분들은 딱딱 소리 나는 그 부위 눌러보면 툭 튀어나오거나 부어있거나 아픈 데가 있어요. 아. 거기를 이렇게 자꾸 마사지 해주시면 네. 좀 풀려요. 아, 그렇군요. 일단 손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사례들도 나와 있고 그런가요? 이 책은? 예, 네. 그 손의 비밀 이 책은 일단은 의료계통 종사자들은 반드시 일독해야 되는 책으로 아. 제가 꼽을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저처럼 손 쪽 질환을 하는 류마티스 쪽 질환 전문하는 의료진의 경우는 양방 한 방을 떠나서 네. 무조건 필독서로 보이고요. 그리고 손이 불편하신 분들, 환자분들도 좀 읽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예. 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평소 건강한 분들도 관심을 갖고 좀 읽어볼 만한 내용이 좀 담겨 있을까요? 예. 그 일반 청취자분들도 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긴 한데 네. 이게 조금
직접 사서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내용이 조금 의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격이 아니라 내용 때문에 그렇군요. 가격이 아니고 내용이 왜냐면 의학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청취자분들께서 듣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핵심은 오늘 이 자가용에서 네. 리뷰해드린 내용을 잘 들으시면은 충분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보기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요. 의학적인 내용이 꽤 많은 분량 차지한 책이라서 쉬운 책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 책을 읽지 않으셔도 책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할 만큼 제가 엑기스로 김세환 아나운서와 함께 정리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과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책 표지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정한 책방에서 나온 책이고요. 또 손가락 3, 4, 5지가 약간 구부러진 상태의 사진이 표지에 현재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손의 복잡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몸에서 가장 놀라운 도구를 돌보고 수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제목 역시 손의 비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 몸에서 가장 놀라운 도구, 네. 손이라는 거죠. 네. 손에 대한 어떤 손의 위대함에 대한 찬양이고 아무래도 저자는 이 손을 진료하는 의사니까 손의 위대함을 더욱 느끼겠죠. 근데 저도 이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류마티스 관절을 진료하다 보니까 네. 손가락이 정말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 매일 진료하면서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몸에서 가장 놀라운 도구가 손이라는 건데 이 손이 얼마나 정교하고 훌륭한 도구인지 책 내용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네. 그 마치 수족처럼 잘 따라준다 이런 말을 이제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손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좀 소개를 하고 있네요. 예, 그 수족처럼 잘 따라준다. 정말 네. 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네. 손의 기능이 그래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손가락을 한 번이라도 다치거나 삐거나 부러지고 나봐야지 손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이나 루푸스 피부경화증 환자분들처럼 손가락 관절이 이제 구부러지거나 굳어지거나 변형되신 분들은 정말 손가락이 그 모양이 기능이 네. 자신의 그 생명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예, 그만큼 손가락이 중요한 거고 인간의 삶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수적인 도구다. 손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15페이지에 손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 중에서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시스티나 성당에 가보면 유명한 정말 그 작품이죠. 정말 그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네네. 신의 손이 아담의 손을 향해서 이렇게 뻗는 그림, 네.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이고 이게 작품이 완성된 지 이제 500년이 넘었는데도 이 그림 보면 정말 확 빨려들거든요. 네. 저도 이걸 직접 가서 봤었는데 네. 실제로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하. 예, 어쨌든 신의 집게 손가락이 아담의 손과 닿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신이 자신의 손을 쭉 뻗어 아담의 손가락 끝으로 생명을 전달하는 상호작용적 행위에 담긴 상징적인 힘과 경이로움은 아담의 창조를 감상하는 사람 모두에게 전달된다. 마치 신이 내 손을 지혜롭게 사용해라. 너는 손을 통해 나와 연결돼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신과 아담이 손가락으로 연결되는 의미를 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문에 또 좋은 얘기가 나와요.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말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네. 예. 자, 우리에게는 두 손이 있다. 우리가 원한다면 두 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두 손은 우리가 지닌 특권이다. 언젠가는 죽을 우리 몸이 누리는 즐거움이다. 그리고 신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신은 우리의 손을 통해 사물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이다. 손에 대한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렇네요. 손은 우리 몸 어떤 기관보다 네. 정교한 움직임, 다양한 움직임으로 활동하는 기관이고요. 네네. 특징적인 것은 손은 뇌가 우리 사람의 뇌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서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읽어드립니다. 손과 뇌의 관계는 왓슨과 셜록 홈즈의 관계와 똑같다. 손은 다른 신체 감각이 인지하지 못하는 뇌의 정보를 감지하고 피드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손이 정말 지닌 이런 또 특징을 처음 또 느껴보는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러니까 그 요즘 미드 셜록도 유행하고 했는데 네네. 셜록 홈즈하고 왓슨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하. 뇌하고 손의 관계를. 예, 예. 그러니까 뇌에서
정보가 오는 것을 손은 감지하고 피드백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의 기능이 발달한 사람 중에서 손가락 기능이 발달한 사람 중에서 네.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아. 손가락이 뇌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 원장님께서 전에 몇 번 좀 말씀을 해주셨던 거 역시 같아요. 근데 진료하고 계시는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 중에서 머리가 나쁜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아. 모든 제 환자분들은 네. 너무 머리가 다 좋은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손가락에 병이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경화증, 루푸스, 네. 소미근육통,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보면은 뇌가 정말 발달하신 분들이다. 아. 머리가 좋고 네. 그리고 말주변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네. 머리가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요. 네. 그리고 모든 행동이나 어떤 그 의사 표시에 있어서 너무나 정확하고 또렷하신 분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 환자분들 진료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머리가 나쁘신 분이나 말씀을 못하신 분이 없어요. 한 분도 정말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 손과 뇌의 관계는 왓슨과 홈즈의 관계다. 네. 이거 그리고 손은 뇌의 기능 표시한다. 모든 반응을 피드백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손가락이 발달된 사람은 뇌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또 뭐냐면은 손에 병이 왔다는 거. 류마티스 네. 관절염 환자분들 손에 너무 병이 왔다는 것은 뇌를 너무 민감하게 과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아하. 추정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분들 중에서 네. 그 음악 연주자분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또 전문으로 진료하다 보니까 네. 저에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음악 연주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연주를 많이 하면서 손가락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죠. 아, 분명히 좀 연관이 있군요. 네. 오늘 정말 새로운 사실, 뇌와 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음악 전공자가 연주를 할 때 손을 통해서 보통 이제 감정을 뭐 표현을 하잖아요. 예. 네. 그 손간에는 셜록 홈즈와 왓슨의 관계다. 네. 그러니까 연주자의 손은 연주자의 뇌, 연주자의 감성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연주자는 손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니까 그러니까요. 연주자의 감성은 그대로 손가락으로 전달된다. 네. 손은 뇌의 정보를 감지하고 연주함으로써 피드백을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손은 뇌와 매우 밀접하다. 네. 손은 제2의 뇌다. 아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임상에서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사실 느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뇌가 민감하다는 것은 감성적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것은 또한 스트레스에 민감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뇌가 민감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 중에서 손가락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섬유근통 증후군, 피부경화증 등이 잘 발생하는 거를 본다. 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진료하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이 경우에서 벗어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머리가 나쁜 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네. 말주변이 없는 분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이분 진료하다가 이분은 조금 머리가 조금 지능이 높지는 않으신 분이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간혹. 근데 제 환자분들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야, 좀 대단하신 분들인데. 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네. 예. 이런 동반이 또 수반이 되는 이런 점들이 좀 삶에서 힘드시군요. 예. 그러니까 손과 뇌의 관계를 설명한 이 책의 지금 이 부분요. 네. 저는 정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하. 한번 책 목차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죠. 자, 목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장은 손의 해부학, 2장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손의 문제들, 3장은 운동선수의 손, 4장은 손가락 관절염, 5장은 음악가의 손, 6장에서는 말하는 손, 수화, 7장은 가정과 일터에서 입는 손부상, 8장은 당뇨병과 손, 9장에서는 손으로 읽는 글자, 점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10장은 손에 나타나는 구축과 경직, 11번째 장은 마지막으로 손 수술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예, 지금 목차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조금 그 전문적인 내용 부분도 있어요. 네. 1장 같은 경우 손의 해부학인데 손의 해부학 구조를 보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뇌의 일부처럼 정교하다. 아하. 손가락 그 뼈 마디 그 구조를 보면요.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신은 사람의 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네.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해부학적 구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정교한 해부학 구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네. 근데 이 1장은요.
의료인들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죠. 네. 예. 자, 그럼 2장으로 가볼까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서 네. 1,500명당 1명꼴로 손이나 팔에 이제 기형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얘기가 나와요. 김세환 아나운서랑 제가 주목할 얘기, 네. 야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메이저리그의 그 외팔 야구 선수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야구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야구 캐스터이시기도 하니까 네. 예,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이 선수 정말 유명한 선수고 예. 감동을 또 주는 선수예요. 예. 저도 알고 있는 선수인데 예. 미국에서 팔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운동선수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메이저리그 투수 짐 에버트다. 짐 에버트는 1967년 미시건주 플린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선천적으로 오른손이 없다. 왼팔은 정상적이었다. 아니 정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에버트의 타고난 성취는 그의 왼팔이 황금팔이라는 것을 쉴 새 없이 입증시켰다. 예. 그 사진 보면은 네. 이 짐 에버트 투수의 오른손이 없어요. 네.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왼팔 하나만 있고 왼손 하나만 있는 건데 네. 야구 선수가 이게 손이 한쪽이 없을 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 책 읽어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건 이 짐 에버트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 2개를 했더라고요. 아, 야구도 했는데 미식축구 쿼터백도 했어요. 그렇군요. 오른손이 없는데도 네. 미식축구 쿼터백을 했더라고요. 운동신경은 일단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54페이지에 짐 에버트 선수 사진이 나오는데 글러브를 일단 왼손은 있으니까 네. 글러브를 왼손에 끼고 있고 오른손이 없는 게 사진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타구가 그러면 투수한테 날아올 때 어떻게 했을까? 네. 그러니까 공 투구하고 나서 타자가 친 공이 날아오면 투수한테 날아올 때 오른팔에 끼워져 있던 글러브를 바로 빼가지고 왼손으로 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왼손은 있으니까. 그래서 왼손으로 글러브를 이용해서 공을 잡고 공이 들어와 있는 글러브를 빼서 오른쪽 몸통에다 끼는 거예요. 오른쪽 팔뚝하고 몸통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 동작이죠. 그러네요. 네, 오른쪽 팔뚝과 몸통 사이에 글러브 공 끼워진 상태로 이렇게 고정시키고 네. 그때 왼손에 손이 있으니까 공을 빼서 그때 일루로 던진 거예요. 이 속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양팔을 가진 그 뭐 일반적인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 동작이지만 선천적으로 정말 피나는 요령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투수로 성과도 그만큼 또 대단했는데요. 이 에버트는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에 입단했으며 10년 동안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경력을 이어갔다. 그는 1993년 9월 4일 뉴욕 양키스와의 대결을 노히트 노런으로 마무리했다. 프로야구 인트 이후에는 동기부여 전문 강연자가 됐고 2007년에는 대학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에버트는 모든 이에게 특히 팔의 선천적 차이가 있는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야, 이 뉴욕 양키즈와 이 최고 명문 팀과의 대결에서 네. 1993년도 9월 4일에 노히트 노런을 했다. 네. 이건 저는 정말 놀랐던데요. 이거 정말 이거 아무리 음. 최고의 선수라도 인생에 한 번 해볼까 말까한 이 어떤 경험이거든요. 양손이 정상적으로 있는 투수도 네. 뉴욕 양키즈 상대로 노히트 노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록인 것 같아요. 네. 명예의 전당에도 헌당됐고 대학야구.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이 부분이 네.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한 분이 나와요. 손가락이 없는 외과 의사 선생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리베 다이아몬드. 이 스토리 역시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 게 네. 손이나 이제 팔이 기형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녀가 손이나 팔에 기형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이 짐 에버트 선수가 네. 이 노히트 노런까지 한 투수가 이 부모님들한테 한 조언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죠. 짐 에버트는 이렇게 말했다. 가능한 자녀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하라. 어떤 활동이든 참여하도록 격려해라. 없어진 신체 부분이 아닌 주어진 신체 부분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 이게 짐 에버트가 오른손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이 없는 상태로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네. 소중한 조언입니다. 사실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기형이 손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내 아이가 선천적인 기형이 손에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네. 아이를 그냥 정상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하지 오히려 않도록 네. 이 부분이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없거나 기형이 있더라도 각종 활동에 참여를 격려하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손이 없다 하더라도 그 없는 것을 걱정하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네. 오히려 활동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는 내 몸에 남아있는 부위,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이 없어도 네. 나에게는 왼손이 있으니까 왼손을 최대한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핵심적인 어떤 감동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네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도 네. 꼭 생각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네. 뭐 우리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나오잖아요. 무수저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죠.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나에게 있는 거라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살아가려고 장애아를 둔 부모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성공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참, 짐 에보트 같은 분이 말했기 때문에 더욱더 와닿는 예.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는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번째 장은 관절염에 걸린 손입니다. 그 통풍이나 강의성 네. 척추염이나 루푸스, 뭐 건성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네.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손가락에 관절염이 올 수 있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르누아르 화가 네. 얘기가 나오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굉장히 오래 시달렸어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 30년 동안에는 손가락이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요. 예. 붓을 제대로 들어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칭칭 말아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짐 에보트 선수 같은 느낌이에요. 르누아르도. 그렇네요. 이렇게 손이 완전히 구부러진 상태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 몇 개는 이 네. 시기에 나왔어요. 아하. 그 르누아르의 그 예술 호는 손가락이 장애가 생긴 상태에서도 그걸 극복했다는 거죠. 네. 이 얘기는 사실은 제 블로그 네. 내 사는 류마티스에서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번 읽어본 예, 좀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제 블로그가 네. 상당히 폭넓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 야구부터 뭐 스포츠도 있고 음악 예술까지 다 담고 있더라고요. 예. 네. 역시 이제 건강 요정께서 또 직접 하시기 때문에 예. 주인 성격을 그대로 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르나로 지금 말씀드린데도 이야기에 힘이 실리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을 듣고 계십니다. 자가용은 팟빵에서 청취하실 수 있으며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의 내 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은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1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장 음악가의 손입니다.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네.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오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피부경화증이나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손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네. 음악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챕터였고 네. 음악 연주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직업 연주가들은요, 네. 이 세상에서 손을 극한적으로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직업 연주자는 인간이 손과 팔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가장 힘든 일에 종사하는 존재일 것이다. 음악가가 프로페셔널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강렬한 집중력, 동기부여, 수련, 장시간 혼자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네. 음악인으로서 이제 어느 수준에 오르고 경지에 오르려면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네, 프로페셔널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그리고 비슷한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그 중에서 또 뛰어나려면 네. 정말 손과 팔의 이처럼 엄청난 혹사가 뒤따른다는 건데, 네. 참 이거 어려운 부분 같아요. 야구도 혹사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예. 음악가들도 이렇게 혹사가 네.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혹사가 또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또 몸은 상하니까. 네. 그래서 18세기 그 직업병 분야의 전문가였던 베르나르디노 라바치니가 한 말이 소개가 돼요, 이 책에. 네. 예.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종류의 연습이라 해도 지나치게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거나 몸에 해롭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는 거죠. 높은 네.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음악가 수는 한정돼 있고, 그 경지에 오르려면 네. 험난한 과정, 경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혹사에 가까운 연습을 해야지만 그 수준에 올라가니까, 네. 참 음악도 쉬운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학자,
치유 예술가죠. 치유 예술가들. 한의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한의사들 역시 어느 정도 혹사하지 않으면은 아, 경지에 오르질 못합니다. 치료의 경지에. 네. 예. 이거 제가 또 경지에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제 몸을 혹사하면서 연구해 왔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경지에 오르긴 올랐는데 아하. 이게 참 동전의 양면입니다. 네. 혹사하지 않으면 의학 이 치료 수준이 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또 누군가를 고친다는 것은 네. 본인이 그만큼 또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혹사가 지금 참 대한민국에서 네.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참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뭔가를 이루려면 네. 조금 힘들게 과정을 거쳐야지 그 과정에서 혹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네. 올라간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혹사를 하면서 쌓아왔기 때문에 네. 다른 의사 한의사 선생님들 치료 못하는 네. 류마티스 관절이나 루푸스를 검사 결과까지 음성으로 완치시키는 거거든요. 오늘 자화자찬은 뭔가 좀 가슴이 좀 찡하고 뭔가 애잔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자화자찬이어서 뭔가 좀 색다릅니다. 예. 그- 피아니스트 그 맨델스존 예. 작품 연주할 때 그 손가락 관절에 걸리는 부하 네.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읽어드리죠. 예. 피아니스트가 펠릭스 맨델스존이 작곡한 매우 빠른 작품을 연주할 때 4분 3초 동안 5,595개의 음표를 연주하며 두 손은 1초당 72번의 손가락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우 이게 1초당 72회가 손가락이 움직이네요. 자동차 뭐 엔진 뭐 기계 아닌가요, 이거? 막 기계 모터 돌아가듯이 네. 손가락이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프로 음악가 연주인들은 손과 이 상지에 압박을 받는 정도가 네.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음악은 경지의 수준에 도달하는데 연주를 못하게 되거나 기량만큼 연주가 실제에서 안 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인들 역시 몸 관리하면서 경지에 올라야 되니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혹사해서 몸이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처럼 혹사를 하더라도 저는 다행인 게 한의사이다 보니까 아하. 아슬아슬하게 혹사의 리미트까지만 갔어요. 네.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예. 혹사하다 보니까 치유 예술가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혹사를 하더라도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되돌릴 수 있는 정도까지 혹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보통 그런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그것을 멈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예. 그 미리 좀 몸을 관리하면서 연주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정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저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겨서 찾아온 음악인들 그 들어보면요. 네. 처음에 그 손가락의 증상이 시작될 때 네. 그때 치료했으면 금방 나을 거를 아. 방치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음악인들 특히. 왜냐면은 평생 쌓아온 음악 커리어고 네네. 중간에 그만두거나 쉴까봐 그 커리어를 잃을까봐 네. 그리고 내가 이거 아픈 거 알리면은 공연 활동에 지장받을까봐 예. 여러 가지 고민이나 생각을 하면서 그냥 버텨요. 근데 음악인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프로 음악인들 중에서 연주자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일찍 치료하지 않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외국에서 계신 교민 그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이었는데 피아노로 유학을 가신 분이었는데 그 유학 기간 동안에 그 졸업을 해야 되니까 네. 손가락이 막 하나만 아프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는데 그냥 참은 거예요. 아. 한 개의 손가락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가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그래서 손목, 팔꿈치까지 오고 무릎, 발목, 발가락까지 퍼져가지고 연습을 졸업은 해야 되는데 외국 유학까지 가셔서 졸업을 못하는 상황까지 몸이 혹사가 되면서 류마티스가 진행된 거예요. 그때까지 아하. 치료 안 하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치료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또 깨끗하게 또 나으셨잖아요. 아. 네, 제가 원격으로 이메일로 예. 외국에 계신 상태에서 식단 체크하면서 류마티스 치료하는 한약 들여가면서 아. 그러면서 연습 서서히 늘려가면서 몸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졸업을 잘 하셔가지고 야. 이렇게 멋지게 치료된 사례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근데 아, 감동적입니다, 아주. 예, 네. 그러니까 음악 연주가들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를 빠졌네요. 이게 좀 자동인 것 같아요, 원장님. 이런 멋진 사례가 네. 있었습니다. 음악 연주가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네네. 이 지금 그 유학하셨던 피아니스트 이분 사례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아, 비슷한 그 일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병을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악 연주자분들요, 특히 네.
조금 아팠을 때 그때 치료했으면은 금방 끝났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여성분도 참은 거예요. 졸업해야 되니까. 네. 유학 간 상태고 어떻게든 피아노 연주 졸업을 해야 되니까 음악 대학에서 계속 간 거죠. 쓰지 않고. 보통 이제 다른 내 선배도 그랬고 과거의 분들도 그랬고 했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그래서 참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쉬지 않고 가다가 네. 몸이 이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찾아드렸죠. 네. 예. 참 너무나 마음 따뜻하고 정말 훈훈한 그런 이야기인데 예. 음악 연주자들께서는 이렇게 혹독하게 연주도 하시지만 뭘 드시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그 음악 연주자분들 하다가 중간에 당 떨어져가지고 네. 예, 쿠키, 아하. 과자, 초콜릿 드신 분들 많고. 워낙에 집중하시니까. 예. 그리고 연주 끝난 날은 연습이 너무 많았던 날 피곤하니까 와인 아하. 저녁에 저를 찾아오시는 음악인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단 거 많이 먹는 분들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쿠키 과자 말고 네. 약초, 아. 예, 한약 같은 거, 예, 한의사들을 통해서 약초, 네. 몸에 좋은 약초로 평상시 관리하시면 음악인들은 정말 좋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이 또 있어요. 네. 음악인들은 그 개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책에 나와요. 제니 토바스의 저서 덜 아프게 연주하기 내용이 소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첼로 연주자였어요. 왼손하고 왼팔에 통증이 생겼는데 의사들 여기저기 찾아가고 병원 다녔는데 해결책이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3개월간 첼로를 못 잡았어요. 오. 통증 때문에. 의사들이 해결 못한 거예요. 첼로 연주자의 통증을. 그래서 3개월 동안 악기를 손에 놓은 건데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신의 첼로 멘토를 찾아가지고 이걸 상담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첼로 멘토가 몸 전체를 활용해서 연주하는 첼로 기법을 자세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연주 기법과 연주 자세를 재구축한 다음에 오. 회복한 거예요. 네. 통증을.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 연주자들은 연주 시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을 때 자세 말씀드렸잖아요. 네. 걷는 책 소개해드렸었고 그렇죠. 턱 관절 말씀드릴 때도 자세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인들은 음악 연주 시에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 힘들지만은 수정한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야구 선수들도 네. 투구폼 조금만 수정해도 몸에 또 바로 반응이 오죠. 반응이 오고 또 네. 맞잖아요. 또 타자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 폼으로 돌아가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 또 부상 생기고 그렇죠. 음악인들도 야구 선수들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길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음악가들 부분을 이제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이 책에서 음악가들이 직면한 3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읽어주시죠. 예. 첫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다른 장애나 관절, 힘줄, 인대, 신경 손상. 두 번째, 악기 연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 또는 연주 기법 특성의 문제. 세 번째,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로 촉발된 문제 또는 이른바 무대 공포증으로 인한 문제. 이렇게 나타나네요. 네. 그 연주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 네. 1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걸리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보니까 네. 건반, 아. 피아노 연주자들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1번으로 나왔어요. 네. 연주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연주자들에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고. 예. 아까 뭐 방아쇠, 수지, 손가락도 말씀드렸지만은 관절, 힘줄, 인대, 신경 손상. 그다음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주목할 만해요. 이 음악 연주자들 보면요. 공연, 네. 발표하는 날, 관중들 앞에서, 관객들 앞에서 하는 날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너무 과도한 긴장 상태에서 신경이 초집중되다 보니까 네. 그 신경과 약물을 그날 복용하고 연주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저를 찾아오신 네. 분들 중에서. 그게 국소성 근긴장 이상증. 아하. 근육이 수축 긴장되면서 경련이 일어나고 몸이 일부분이 떨리거나 네. 경련이 일어나고 파르르 막 움직이고 얼굴 근육이 떨리거나 네. 네. 이런 긴장 이상증이 나타나는 연주자들을 본 적이 많습니다. 네. 예. 참 이 아름다운 연주고 또 이제 음악인데 그걸 또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어려움이 따르군요. 그 다음으로 악기별 위험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건반 악기 연주자들 앞서 이제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장 첫 번째네요. 네. 이분들이. 그 손을 최대한 이제 펼치는 테크닉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악기 연주에서 건반요. 손을 벌리고 그 속도 아까 필요하잖아요. 네. 엄청난 속도.
속주 이게 반복되면서 부상 위험에 노출되는 거고 그리고 손과 손목을 건반에 어떻게 놓느냐 건반 악기에 그리고 위치 자체도 중요한 거고 네. 여기서 그래서 아르투르 루빈슈타인 피아니스트의 얘기가 나와요. 네네. 이분은 외국으로 연주여행 다닐 때 자신의 피아노를 꼭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오, 왜냐하면 네. 건반의 저항력을 줄였대요. 아. 그래서 연주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거죠. 자기한테 맞는 맞춤 피아노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네. 야구 선수들이 자기 방망이를 가지고 다니듯이 아하. 예, 자기 헬멧이나 손에 무리가 좀 확실히 적게 갈 수 있게끔 한 것이군요. 자, 그리고 기타 연주자들 이야기 한번 좀 볼까요? 기타가 또 연주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클래식이냐 전자기타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 있을 겁니다만은 네. 일단 손에 압박이 가해지는 건 똑같아요. 네. 예, 기타 눌러야 되니까 손목 신경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구부려야 되니까 그렇죠. 손목 신경 힘줄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연주자들은 손목을 과도하게 구부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타 몸통에 이렇게 팔을 걸치잖아요. 그 닿는 자세 역시 압력 부담이 덜 걸리게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압력이 지속적으로 돼가지고요. 팔 통증이나 저림으로 연결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고요. 네. 이 책에서 또 다양한 이제 악기 연주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이 저자 역시 손을 치료하는 이 전문가 의사 역시 악기 연주자 환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고 지금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으니까 네. 오늘 기타하고 이 건반만 말씀드리는데 이 책 안에 보면은 여러 악기 연주자들에 대한 특징들과 해결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해요. 그 악기 연주자들을 위한 어떤 전문적인 의료진 구축이 국내에도 필요해요. 아. 예. 음악 연주자들에 대한 내용이랑 치료에 대해서 이게 파고 들어가면요. 정말 네. 끝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문화된 악기, 음악 연주자들을 위한 병원이나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음악인들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네.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한 음악인들은 제가 또 다 아. 해결을 해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류마티스와 이별을 하게 해드리고 네. 그리고 뭐 그분들이 좀 헌정가 이런 거 안 만들어 주시나요? 제가 그 책 그 선물 한 주에 한 번씩 보내드리잖아요. 네. 최대한 저를 찬양해 주신 분. 아. 네. 자, 심사 기준은 최대한 자화자찬에 어울리는 그런 분에게. 네, 저 드립니다. 방송에서 최대한 지금 자화자찬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네네. 그에 맞춰서 최대한 찬양을 해주시는 분을 제가 선택해서 제 마음이기 때문에 책 드리는 거. 예. 팟캐스트 중에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팟캐스트 방송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네. 여쭤보는 건데 네네. 책을 드리니까요 선물로. 저희 뭐 친구 같은 방송이지만 또 책도 드리는 참 좋은 친구예요. 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네. 저를 찬양하신 분께 드리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네. 좋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 음악 연주자들의 각종 악기별로 연주자들의 특성과 치료. 야.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책이다. 그래서 음악인 분들은 이 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의료인들이 꼭 필독서로 보이고요. 일반 청취자분들은 이 정도 정리해 드리면은 어느 정도 다 훑어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결국은 뭐 앞서 이제 좀 애절한 자화자찬도 있었지만 마지막은 아주 좀 훈훈한 자화자찬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몸에서 가장 놀라운 도구, 손에 관한 책, 정한 책방에서 출판된 E.F. 쇼 윌기스의 손의 비밀을 리뷰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세훈과 류마직의 자가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방송은 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제가 블로거, 네. 이웃 블로거님께 추천받은 손의 비밀인데 아마 이분 의료인 같아요. 아.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바로 사가지고 읽어서 이렇게 또 같이 청취자분들하고 나눴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도. 제가 이 코너를 제일 좋아해요. 책 리뷰하는 코너. 네. 예, 왜냐하면 그동안은 저 혼자만 읽고 끝났었는데 이렇게 같이 청취자분들하고 나누니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많이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네. 저도 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목을 많이 쓰지만 네. 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좀 생각을 앞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김세훈과 류마직의 자가용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에 대한 모든 걸 물어봐 류마직이 자가용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우리 이제 여기 모여
류마지기 자가용을 들어봐. 자가용은 내 차 내 차가 아냐. 자가 면역질환 사용 설명서. 류마지기 뷰차기는 류마티즘 분야 스타 한의사 yeah.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뷰차기과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류마티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이제 100세 시대 불러 장생. 원한다면 자가용을 들어봐 yeah. 궁금한 걸 내게 물어봐 yeah. 지금부터 시작해 건강 바이블 류마지기 자가용 용